네, 중앙일보와 JTBC가 함께 후보자를 검증하는 육사청문회 시간입니다. 어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패널과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순서는 우선 패널들께서 박원순 후보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판넬에 빨리 써주시고요.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도 본인 스스로를 한 단어로 규정해 보십시오. 박원순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세 분 다 쓰셨으면 동시에 판넬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세 분? 시장님은 조금만 좀 이따가 드시고요. 예. 자, 우리 정미경 변호사부터 안철수. 예, 처음 시장 되실 때 우리 지금 이제 대표시죠. 그 안철수 대표가 아니셨으면은 아마 지금 현재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양보 거라고. 받았던 그거.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철희 소장. 기억납니다. 부시. 부시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는 건 아니고요. 예. 너무 부지런한 시장이라서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제가 좀 여러 번 들어서 부지런한 시장의 약자입니다.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예, 모르겠네요. 다중책입니다. 예. 그렇게 칭찬하시면 안 돼요. 패널들은 좀 비판을 해야죠. 그것인데요. 제인택 의원은? 네, 아름다운 가게, 이거 말고도 이제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제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맡으셨는데요. 시정을 펴면서도 계속 이제 시민운동가다운 예. 그런 이제 모습, 행보를 보이면서 가급적 이제 쓸데없이 큰 일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평화 시기를 좀 넘어서서 지하철 사고 같이 세월호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이제 활발한 시장, 힘 있는 시장, 그리고 추진력 강한 시장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예 그 바로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서 왜 그런 표현 쓰셨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 되겠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안 좋게 들리기도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역동적 시장을 원한다. 답변해 보시죠. 제가 이제 예, 들어도 우선 되나요? 좀 이따가 답변 먼저 하시고. 예. 네. 사실 안 한 게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임 시장님들이 하셨던 전시행정, 토건행정, 또 시장 자신의 브랜드가 되는 이런 사업 안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갈까 이런 노력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번 그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이 무너졌던 것이잖아요. 저는 서울시정을 굉장히 반듯한 도시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역동적 시장이 되겠다 그러면 이미 그동안의 역동적 시장이었다 그 말인가요? 방금 아름다운 가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가게도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헛 물건을 팔아서 자선에 쓰고 이런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었잖아요. 1년에 3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 제가 창업해서 전국에 100개 가게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저는 기업가 정신이 저에게 옛날부터 원형질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판넬에 뭐라고 쓰는지 제가 아까 보긴 했습니다만은 원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가장 많이 불려지는 제 별명인데요. 원순 씨가 또 해냈구나. 아, 그 뜻이에요? 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딱 그 시장 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반값 등록금, 심야버스, 채무감축, 지하철 9호선 해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냈다 했죠. 이런 뜻이라고요. 네. 좀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용어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원순 플러스 또 이렇게 해도 아마 불리는 네, 분들이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번 저희들 그 희망 캠프 2라고 그 2가 제 이제 이 기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죠. 그 짧은 질의 답변 시간에도 그동안의 어떤 치적을 굉장히 막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 시장이셨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한 이유 60초 발언입니다. 저 앞에 시계가 00 될 때까지 자 60초 발언 시작하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특히 기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 반듯한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니까 채무가 2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잠을 자고 나면 21억이 되는 거죠. 21억의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5월 현재 3조 5천억 줄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지하철 9호선 이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오고 그 대신 이걸 계약을 재구조하면서 지금 역시 3조 2천억 정도를 혈세를 아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서울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한 어디입니까? 동대문 DDP에 예. 그게 5천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320억씩 매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또 안 들게 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할 게 많은데 정말. 네. 육자 발언에 뭐 평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오시면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미지랑 좀 다르게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하셔서 네. 선거가 참 무섭긴 무섭다 이런 지적 생각을 홍보에 해보는데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뭐 요거 하나 잘못했다 이렇게 왜 좀 마음이 꺼리시는 거 아쉬움이 없습니까? 많죠. 제가 그 시장이 되고 나서 사실 뭐 이런 현안 해결하고 갈등 조정한 거 외에도요. 사실 한 100여 개의 여러 그 장기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뭐 그 경제 비전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시간이 2년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쉬운 거죠. 예, 예. 네. 그 아까 안전 얘기 먼저 하셨는데 안전 관련 예산 1,000억 줄였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예산은요. 오히려 6.9% 늘었습니다. 근데 1,000억 줄었다는 건 뭐죠? 근데 저는 그 근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하철의 경우에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줄어 있습니다. 예. 지하철 안전 예산은. 예,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2010년, 11년에 말하자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노후 전동차. 예. 그게 그때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 금년에도 142량이 지금 25년이 넘었습니다. 예, 예. 요거는 또 전액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나머지 노후 시설을 뭐 개선하는 예산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사고가 난 게 다 노후한 전동차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후 시설 개선 투자를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25년의 노후 시기가 다가오면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 저희들은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에 2010년과 2011년에 좀 그 교체 주기에 돌아온 노후 차량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쪽에 한 8,900억 정도를 근데 지난번 투여해서 뭐 그게 돌아올 때마다 그대로 완전히 교체하겠다. 지난번 이렇게 사고 바꾼 겁니다. 때도 교체 주기가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고장 났는데 고장 난 걸 알면서도 계속 운행하고 그거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전동차가 아니고요. 이 자동 제어 장치 그러니까요. ATS라고 예. 하는 예. 그게 노후화됐다기보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 외주업체의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못했던 그것은 명백히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계를 너무 믿지 마라. 기계는 늘 오작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도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이중 삼중으로 방어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이제 발표했고요. 그래서 지하철 사고 이후에 곧바로 저희들이 10대 개선 사항을 발표했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최인택 의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뭐 굵은 얘기보다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을 이제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서울에 이제 외국 인재들이 모여서 살기가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인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많은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보다 이제 경쟁력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도시로 가는 그 글로벌 전략 그런 건 지금까지 통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지금 사실 서울 시내는 지금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5만 명은 중국 동포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이게 주재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저는 우선 그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그 다국적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한 해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의
외자 유치가 됐습니다. 약 6조 4천억 정도 유치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멘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지멘스가 에너지 분야의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몇백 명의 독일 엔지니어들이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독일 타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저는 코리안 드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컨대 몽골인들, 그 다음에 필리핀인들, 제가 전부 글로벌 타운홀 예. 미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미경 변호사. 네. 예. 그 2010년도에 그 안철수 지금 현재 대표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께서 좀 어려우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안철수 대표님은 제가 소속된 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배를 같이 탄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우선 딴 거보다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이렇게 승리하면 그것은 당 대표로서의 우리 안 대표님에게도 굉장히 정치적 이런 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이 일,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제대로 치르는 것 할 생각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캠프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칭찬을 주셨잖아요. 오늘 역시 그 생각 변함없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지지의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만약 두 분이 나중에 대권에서 붙으시면 양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 얘기는 서울시장 임기 끝까지 다 마치겠다 되시면 네. 대선 도전 안 하시겠다 이건가요?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이 서울시장 취임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고 저는 늘 답이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무 제대로 수행하겠다. 이게 예. 제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소장. 안전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깊죠.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워낙 이 건물이 큰 건물이더만요. 근데 뭐 안전사고가 최근에 좀 잇따르고요. 그 옆에 있는 석촌호수 물이 지금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수위가 자꾸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한강물로 자꾸 좀 채우고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싱크홀 같은 이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요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지금 현재 123층에 서울에서는 최고층 건물이고요. 이게 하루 유동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작은 일이라도 벌어지면 정말 큰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챙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석촌호의 이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도 본래는 송파구에서 조사하고 있던 것을 저희 서울시가 직접 가져와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0여 건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지금 롯데 측하고 그것을 모두 다 깐깐하게 챙기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직접 가신 화면도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장 가신 게 언제였죠? 그게 제가 직무 정지를 앞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너무 늦게 가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선거 때문에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가신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의혹에 눈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의문인데요. 아니 저는 사실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공사잖아요. 서울시장으로서 아마 민간 이 공사 현장에 간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네. 의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500건이든 뭐 1000건이든 안전 문제가 드러난 게 있으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당장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사를 일정 기간 좀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보다 좀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이라 그럴까요?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시민의 안전에 관계된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하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개해서 그런 또 다른 비판이나 제안을 받을 생각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 서울시장으로서 지금은 시민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결제한 서류나 이런 바로 그 다음날 공개하는
정말 투명성에 관한 한 저는 세계적인 저희들이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최인택 의원 또 추가적인. 예,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은 뭐 새벽 둥둥샘이 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도 아주 잘 돼 있고 이제 훌륭한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보면은 서울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인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우리 박 시장께서 이제 하신 건 거의 없다. 전임 시장이 한 걸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서울을 빛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조용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저는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정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이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18.6km의 말하자면 옛날 성곽이잖아요. 지금 유럽의 그런 도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유럽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성이 다 사라졌죠. 예, 예. 그래서 서울은 7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요걸 저희들이 잘 가꾸고 해서 지금 내년이나 후내년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이게 되면요, 관광객을 굉장히 끌어모으고 또 주변에 이 동네들이 다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주민들과 협의하고 사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는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 북한산 국립공원이잖아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 도시입니다. 예. 로마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랜드마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죠. 상대 후보인 정몽준 후보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장점만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네거티브를 얘기하셔서 사실 조금 저도 그런데요. 아무튼 정몽준 후보님은 뭐 기본적으로 7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예. 그 국정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큰 기업의 회장을 지내고 계시니까 저는 뭐 그런 기업에 또 역량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얘기 안 하실래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요, 그 정책을 이렇게 보면 저는 좀 굉장히 70년대의 그런 어떤 난개발, 이런 이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식 그 출마 선언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속도가 아니라 이제, 방향이다.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이 세월호 예. 또 참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가량 마무리 지지 호소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네. 저는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꼼꼼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년 8개월은 좀 사실 짧았죠.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동안 파악하고 또 계획 세운 것들을 완전히 정말 추진해서 서울을 한 차원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원순 후보 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